예, 반갑습니다. 장종수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곳은 영양생명공학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영양생명공학 실험실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여러분 강의에 대해서 제가 맡은 강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그 동물 영양생리학하고 농업 미생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 영양 생리학에서는 말 그대로 동물의 영양 생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위동물과 반추동물의 소화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그 대사작용,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는 방법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는 논문 강독과 그다음에 과제 발표를 통해서 어떤 시험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농업 미생물학이 있습니다. 농업 미생물학은 전체적으로 미생물 전반에 대한 어떤 미생물학 전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하고 숙주의 관계, 즉 여기선 숙주가 식물이 될 수도 있겠고 동물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업과 관련된 부분의 미생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께서는 그 제가 나눠드린 그 어떤 논문과 그 다음에 그 책을 번역하셔가지고 이것을 여러분께서 발표하셔야 됩니다. 이것 갖고 여러분의 성적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크게 혐기 미생물,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료나 사료 첨가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연구 외에 어떤 우리 학과 대학원생들, 졸업생들이 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추위 혐기성 곰팡이에 대해서 반추동물이라는 것에 존재하는 혐기성 곰팡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들의 새로운 혐기성 곰팡이를 찾아내고 그 혐기성 곰팡이의 유전자, 그 다음에 혐기성 곰팡이의 유전자의 기능들을 밝혀내는 그 어떤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연구라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약간은 혐기성 미생물 하나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동물의 조건에 따라서, 동물의 품종에 따라서 아니면 동물의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동물의 장내에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식물 추출물이라든지 미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료를 급여했을 경우에 이것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지금 김주영 졸업생이 한 것인데요. 이것은 한우에서의 그 새로운 신종 혐기성 곰팡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반추위에서 새로운 혐기성 곰팡이를 찾아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누마이세스 코리아노주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 친구는 또 하나 안성마이세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두 가지 신속의 신종의 미생물들 혐기성 곰팡이를 찾아냈습니다. 장내 미생물 연구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차승원이라고 4기 학생이 졸업 논문을 작성한 것인데요. 그건 홀스타인과 저지라는 그 유품종에 같이 키웠을 때 같이 키운 상태에서 같은 상태의 사료를 먹었지만 얘들은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키운 환경에서 품종의 차이에 의해서 성장 단계별로 그다음에 분만을 하고 나서의 분만 전과 후에 어떻게 장내에서 미생물이 분포되는지 그 미생물의 분포를 분석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동물을 달리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유정 3기 우리 졸업생인데요. 이 친구는 제주에 있는 우리 제주도 조랑말과 그 다음에 경주용으로 들어오는 thoroughbred이라는 품종, 외래 품종과의 똑같이 물론 제주라는 어떤 고립된 환경에서 거의 유사하게 키워졌을 때 그 안에서 맹장과 대장에서의 미생물 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사료는 어떻게 기능성 축산물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수행한 것이 이준영 2기 대학원 원우가 수행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과메기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 과메기 부산물을 가수분해해가지고 그 산란개에 먹였을 때 먹이지 않은 닭과 먹인 닭과의
나온 달걀에서의 성분 중에 DHA라는 성분, 이런 성분들이 얼마만큼 늘고 줄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제 실험실에서 수행됐던 그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균대입니다. 미생물을 실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무균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혐기장치입니다. 이거는 CO2 컬럼인데요. 혐기성 미생물을 핸들링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래서 미생물들을 핸들링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을 핸들링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배양기를 우리 학과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배양기들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키운 것들을 갖고선 그 다음에는 분쇄를 해야 됩니다. 분쇄라는 데 있어서 그냥 사료를 분석하는 것과 미생물 세포를 분쇄하는 건 다르죠. DNA나 RNA나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한 어떤 분쇄기, 액체 질소를 이용한 분쇄기가 바로 티슈라이저라는 우리가 그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간단한 미생물과 같은 거는 초음파 세척기, 초음파 파쇄기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쇄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되어 있는, 액상에서의 혼합되어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심 분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 센트리퓨즈나 아니면 테이블탑 센트리퓨즈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이 얼만큼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특정 화학물을 정량하기 위해서 케미컬 밸런스라고 애널리티컬 밸런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과 내에서는 단백질, 사료나 아니면 음식물 중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한 켈텍이라는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뿐만 아니고 식품 내에는 지방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전체 지방의 함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속스텍, 지방 추출기를 우리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뿐만 아니고 섬유소가 있습니다. 이 섬유소의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섬유소 분석 장치를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이 얼마만큼 산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알기 위한 pH 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정 파장의, 즉 근적외선이라고 하는 니어 인프라레드, 적외선 보다 조금 파장이 긴 물질은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함량에 따라서 투과 정도 내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를 분석해낼 수가 있는 이런 근적외선 분광 분석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스펙트로포토메터라고 하는 일반적인 빛의 특정 물질의 파장의 흡광도에 따라서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분광 분석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코라고 해가지고 휘발성 물질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코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혼합물을 기화 상태로 변환한 후에 특정 매트릭스를 통과하는 속도에 따라서 물질을 분석하고 분리해내고 정량할 수 있는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와 함께 액체 상태, 액체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HPLC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비타민과 같은 물질의 함량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학과에서는 이렇게 HPLC에다가 뒤에 매스 스펙트로포토메트리 질량 분석기가 붙어 있음으로써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된 특정 물질을 분자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출함으로써 정확하게 특정 물질의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LC-MES라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물질이 과연 나는 이것이 다 모아야겠다. 특정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모을 때 분해를 해가지고 프레퍼레이션 HPLC를 갖고 있음으로써 특정 물질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NA나 RNA의 양은 미생물에서 소량의 미생물 세포에서 DNA와 RNA의 양을 추출하기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 추출된 양은 적습니다. 이럴 때 스펙트로포토메터와 같이 큰 거를 써가지고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다 실험하기 전에 다 실험 재료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노드랍이라고 해가지고 분자생물학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단백질이나 DNA나 RNA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PCR이라고 해서 폴리머라이즈드 체인 리액션이라는 유전자 증폭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이것이 특정 유전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유전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퀀티터티브 PCR을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여기서 특정 유전자의 함량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증폭된 유전자의 양이 과연 얼마큼 있는지 안 됐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기 영동 장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전기 영동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 전기 영동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동 전기 영동 장치는 그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을 가지고 모세관을 통과시킴으로써 DNA나 RNA를 분석할 수 있는 분리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소 일렉트릭 포커싱이라고 해가지고 등전이점 분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pH에 따라서 분리해내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2차원 단백질 전기 영동에서 첫 번째 단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SDS 페이지라고 단백질 전기 영동은 그 단백질을 분자량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1차원, 2차원 전기 영동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 그래서 점이 빡빡빡빡 찍히는 이런 2차원 전기 영동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스캔하는 우리 스캐너를 갖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스캔뿐만 아니고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케미닥이라는 시스템을 우리는 학과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이푼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쪽 파트에 레이저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옐로우하고 레드 레이저가 달려 있고요. 또 한 파트에 블루 레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색의 염색약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염색한 후에 각각 전기 영동해서 전개시키게 되면은 각각의 다른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패턴을 분리해 줌으로써 A란 시료와 B란 시료의 차이가 어떻게 단백질의 발현 양상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첨단의 장비입니다. 국내에서 한 10대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장비입니다. 그다음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서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는 마이식이라고 하는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내 미생물에서의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용할 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광물질 분석기를 갖고 있습니다. ICP-OES인데요. 회화돼 가지고 태운 시료에서, 즉 식품이나 아니면 사료에 아니면 토양에 존재하는 광물질의 양, 각각의 광물질의 양이 얼만큼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장비들은 여러분께서 어떤 소정의 훈련 과정을 통하시면 여러분의 졸업 논문 실험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논문의 질을 훨씬 더 좋게 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